안녕하세요. 유아교육학과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오디오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김중미 작가님의 꽃선곡의 친구들입니다. 과연 꽃선곡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이 책은 꽃선곡의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꽃선곡에서 보는 아이들은 더는 폭력의 세상이 아닌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보았을 문제들이 등장하기에 공감하면서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책 속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성경이와 한길이라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성경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성경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이 편하지 않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며 꿋꿋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라도 그들을 돕습니다. 자신의 집안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성경이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교에 담임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성경이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어떤 부조리한 일들을 보았어도 외면하고 침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자신의 성격 덕분인지 더는 부조리함을 참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됩니다. 성경이는 친구들의 선택과 환경에 때로는 반대의 의견을 갖기도 하고 답답해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고자 합니다. 성경이는 한길이라는 친구와 함께 공부방을 다닙니다. 공부방에서 학교에선 잘 보지 못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재성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재성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도 멋진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 한길이는 술을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와 항상 맞고 사는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 한나와 함께 꽃선고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길이는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았기에 자신은 절대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자 매일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계속되는 폭력이 베트남 참전의 후유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한길이는 전쟁이 사람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한길이 역시 성경이와 같이 공부방에서 만난 이재성 선생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선생님과 같은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조리와 차별, 억지스러운 체벌, 학생을 향한 폭력 등을 보고 하루빨리 벗어나 평화로운 시간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시간이 지나 한길이는 자신이 원했던 선생님이 되었고 꽃선고개 안에서 아이들이 더 평범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던 중 폭력이 난무하는 병역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길이는 폭력이 그 누구보다도 끔찍했기에 병역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병역을 거부한 한길이는 자신의 신념을 더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성경이와 한길이의 친구인 태욱이는 그저 그런 평범하고 전형적인 남자아이로 나타납니다. 태욱이는 자신의 가정 상황이 평탄치 않음을 빠르게 깨닫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들어가 미용을 배우다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병역을 거부한 자신의 삼촌과 친구 한길이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영미는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순진한 성격에
다른 친구들로부터 항상 괴롭힘을 당합니다. 영미의 부모님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미는 집안일을 해나가고 어린 나이에 가장의 무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찍이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된 영미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영업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고 미혼모가 되었던 것과 더불어 낙태를 하게 되는 등 상처를 받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맞서 싸워갑니다. 살인, 강간, 그리고 폭력. 이것들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폭력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깊게 스며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과 편견, 억압과 불평등, 착취,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은 폭력을 막아줄 방패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맨몸으로 사회의 폭력을 맞서고 있습니다. 꽃성국의 친구들이라는 책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현실의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길이가 태우기를 위해 선생님께 당당히 나선 모습을 보며 한길이가 부조리함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주위에서도 한길이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학생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침묵해버리고 맙니다. 한 번의 나섬으로 자신의 학업, 꿈, 미래에 큰 지장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 책을 보면서 한길이가 옳지 않은 일을 한 선생님께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맞서는 모습에 큰 위안을 얻게 되었고 그동안의 내 행동은 어땠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힘세고 누가 약할지 어린 나이부터 힘의 기준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벌써 그걸 깨닫고 있는 현실에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이유로든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른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와 같은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것을 바꾸고 노력해야 합니다. 책의 인물 중 성경이는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는 약속한 날에 월급을 주지 않고 자꾸 미루는 점장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립니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릴수록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대우가 나아지고 있는 양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취를 당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더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책에서 태우기의 삼촌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합니다. 책을 읽을 때 4주만 훈련받고 나오면 되는 건데 왜 굳이 3년 동안 깜빵에 가는 것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전적 의미는 비폭력주의라는 양심 또는 신앙에 따라 전쟁이나 무력행위에 참가하는 것과 군 복무를 반대하여 병역, 지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태우기 삼촌은 결국
4주의 훈련이 아닌 3년의 깜빵을 선택합니다. 태욱이 삼촌이 내게 정말 끔찍한 일은 내 10년을 꺾고 총을 들게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은 단순히 병역 기피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욱이의 삼촌은 단순하게 훈련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폭력을 피한 것입니다. 태욱이의 삼촌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마음의 고충을 겪었을까요? 분명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고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군 의무를 지킨 후에 비폭력의 세상을 만들고자 나아갔다면 어쩌면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이의 친구인 보라는 동성애자로 등장합니다. 동성애는 날이 갈수록 논쟁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성애의 수가 인구의 0.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적은 인원들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는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혹시라도 들켜서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받을까봐 매일매일 불안에 잠긴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등장한 보라 역시도 그랬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과 혐오감이 가득 들어있는 시선에 견디지 못해 자살 기도를 하고 맙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아빠와 보라의 동성애는 일시적이라며 강요하는 엄마 사이에서 보라는 꽤 많은 혼돈에 빠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순간이었던 친구들의 따돌림과 좋아했던 사람의 배신은 보라에게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선만으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차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반대해야 합니다. 꽃선곡의 친구들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들에 많이 직면하게 됐습니다. 심각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직면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용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재성 선생님이라는 등장인물의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은 정말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진 저에게 하나의 교훈을 던져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재성 선생님의 그런 점들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책 속의 아이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이재성 선생님의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를 살아갈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회의 부당함에 맞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상 꽃선곡의 친구들 오디오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